한국 60대 이상 8명 중 1명이 지금 이 순간 만성 콩팥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통 고혈압 때문이라고들 하십니다. 당뇨 때문이라고도 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수많은 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용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커피입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이 연결고리를 접했을 때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40세에서 69세 사이 성인 717명을 최장 11년 넘게 추적한 결과 하루 한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 의학저널에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 용의자를 찾아보려 합니다. 용의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중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끝까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의자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커피의 카페인이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알고 계십니다. 자연스러운 오해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니까 당연히 신장에 무리가 가겠지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신장에 의미 있는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루 2잔 이상 마신 그룹 역시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병 발병 위험이 20% 낮았으니까요. 그러면 카페인은 진짜 용의자가 아닌 걸까요? 카페인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 현장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몸속 신장이라는 공간을 신장은 우리 몸 등쪽 허리 부근에 하나씩 자리한 2개의 장기입니다. 크기는 딱 꽉 쥔 주먹만 합니다. 작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혈액 전체를 무려 50번이나 정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깊이 잠든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신장은 우리 몸속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물이 맑고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온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심장과 뇌, 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항의 물이 탁해지면 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장은 기능이 반 이상 무너져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너무나 강인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망가지면 나머지가 2배로 일하며 버팁니다. 티를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바로 이 점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압니다. 괜찮은 줄 아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장은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손상을 입어갑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이 함정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예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폭식이나 음주 후에도 며칠 지나면 신장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 회복력이 이미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작은 손상도 크게 남을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용의자들을 하나씩 신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인산염입니다. 인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타민이나 칼슘처럼 평소에 챙겨 드시는 영양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이 몸에 너무 많아질 때부터입니다. 젊고 신장 기능이 좋을 때는 인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신장이 여분을 소변으로 깔끔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첫째로 신장의 여과 능력 자체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남는 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로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인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인이 넘칩니다. 거기에 음식으로 인까지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인이 넘칠 때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 속에 있는 모세혈관, 즉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초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혈관 안쪽을 긁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과잉된 인이 이 섬세한 혈관들을 상처냅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과 능력이 떨어지니 인이 더 쌓입니다. 쌓인 인이 또 혈관을 긁습니다. 이 무섭고 끊기 어려운 파멸의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혈액 속에 인이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뼈에서 FGF23이라는 경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뼈가 혈액의 인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감지하고 신장에 인을 더 빨리 내보내라는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FGF23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신장 손상을 가속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장 근육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굳히는 혈관 석회화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콩팥에서 시작된 경보가 심장과 혈관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사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장 하나 나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인이 위험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커피가 문제인 걸까요? 인은 자연 상태에서도 고기나 채소 등에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유기인산이라고 부르는데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기를 드셔도 그 안에 인이 전부 혈액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인공적으로 첨가된 인산염, 즉 무기인산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흡수율이 유기인산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즉시 혈액 속으로 빠르게 직행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현상입니다. 가공식품 속 무기인산염도 똑같이 순식간에 혈액 속 인 수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인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온몸이 나른해지거나 졸린 신호라도 옵니다. 하지만 인 스파이크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졸리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마신 캔커피 한 잔이 내 신장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 커피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 인산염을 담게 되는 걸까요? 캔커피나 페트병 커피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과 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 첨가물 중 상당수가 인산염 계열입니다. 노란 봉지 믹스 커피는 어떨까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사르르 녹게 만들기 위해 분말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산염이 활용됩니다. 특히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은 커피 크리머로도 불리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유지와 각종 첨가물로 구성된 가공품이어서 여기에도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2025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상위 25개 식품 제조사의 전 제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절반 이상의 가공식품과 음료에 인산염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인산염 첨가물이
영양 성분표에 별도로 표기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인산나트륨, 인산이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같은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표현들이 모두 인산염입니다. 하지만 캔이나 봉지를 그냥 집어드실 때 이것들을 일일이 확인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가 되신 분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매일 마시는 달달한 캔커피가 삶의 큰 위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캔커피 하나를 따서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자판기에서 또 하나,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또 하나, 하루 서너 개가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살짝 높긴 했지만 약으로 조절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이 되면 발목과 발등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부기가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도 줄였고 짜게도 먹지 않았고 대단히 나쁜 습관도 없었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됐냐고 상담 과정에서 하루 서너 개의 캔커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매일 서너 개씩 1년, 3년, 5년 신장이 받아온 타격은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인수치가 올라간 것을 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뼈가 먼저 반응합니다. FGF23이라는 이름의 경보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신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이 너무 많다, 빨리 내보내라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신장이 FGF23의 메시지를 받아 인을 소변으로 더 빠르게 배출합니다. 문제는 이 경보 호르몬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FGF23이 오랫동안 과잉 분비되면 신장 손상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넘어서 신장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만들고 대동맥을 포함한 큰 혈관의 벽을 딱딱하게 굳히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석회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관 벽이 뼈처럼 굳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고무처럼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할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피가 흐르는데 훨씬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결국 심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콩팥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심장과 뇌 혈관 전체에 위기로 번지는 것이죠.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부전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판기 믹스커피와 함께 살아온 세대입니다. 공장에서, 버스터미널에서, 경로당에서 어딜 가도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였고 그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커피가 문제라니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이제 알았으니 현명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캔커피 뒷면을 보면 성분 목록이 있습니다. 인산나트륨, 인산이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이 단어들을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무기인산염입니다. 반면 성분이 단순할수록 원두와 물 외에 별다른 것이 없을수록 콩팥에 착한 커피입니다. 아무래도 성분표를 매번 읽기가 번거로우시죠.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공장에서 만든 캔이나 봉지에 든 커피는 피한다. 원두를 그 자리에서 갈아내린 커피를 고른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째, 카페인 자체는 적당량이면 신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해였습니다. 둘째, 진짜 용의자는 가공 커피에 들어있는 무기인산염이다. 셋째, 이 무기인산염은 혈액 속 인수치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FGF23 호르몬을 과잉 분비시켜 심장과 혈관까지 위협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를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은 훨씬 단순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커피 고르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커피, 즉 블랙 원두 커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두를 갈아 물로 우려낸 커피에는 공장에서 첨가하는 무기인산염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커피콩 자체에도 미량의 인이 있지만 이것은 자연 상태의 유기인산으로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낮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원두를 갈기가 번거로우시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집 앞 편의점만 가도 1,000원 남짓한 가격에 그 자리에서 원두를 갈아 내려주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캔커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장 건강 측면에서 보면 가공 커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집에서 직접 내려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수동 그라인더를 하나 장만해 보세요. 손으로 돌리는 아날로그 그라인더는 몇천 원에서 10,000원 내외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원두를 붓고 사각사각 손으로 돌리는 시간, 그 향기로운 시간이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무리 좋은 원두 커피도 하루 3잔 이상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심장 두근거림과 수면 상태를 살피면서 지혜롭게 조절하십시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신경 쓰십시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일 겁니다. 2025년 유럽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 4만 725명을 평균 1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 결과 커피를 오전 4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주로 마신 그룹은 하루 종일 시간에 관계없이 마신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과 심혈관 사망 위험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수면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심혈관과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 빈속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카페인이 더해져 이중으로 몸에 긴장을 줍니다. 따라서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후 가능하면 가벼운 식사를 한 뒤에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원두 커피를 오전 중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마그네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에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장 속에서 인과 달라붙어 인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을 잡는 보디가드인 셈입니다. 마그네슘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시는 습관,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콩류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지 마시고 아주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챙기십시오.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이는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반면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니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기도 드시되 된장찌개, 두부구이, 두유를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훌륭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혈전을 녹이는 나토키나제 효소가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살리면서 혈관까지 챙기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슬슬 지쳐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발등이 붓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나 얼굴이 부어 있는 경우,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도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실 때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 물질을 잘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크레아티닌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수치가 남성 기준 1.2 이상, 여성 기준 1 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대체로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60 아래로 내려가면 만성 콩팥병 진단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 성적표인 셈이죠. 다음 검진 때 이 수치들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밥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신장을 지키는 밥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된장 속에는 단백질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장에 좋은 유익균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즐겨 드시던 음식들이 실은 신장에도 매우 우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청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끈적끈적한 실 속에 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맑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혈관까지 함께 챙기는 일석이조의 음식입니다. 두부는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두부찌개, 두부구이, 두부부침,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면서 인의 흡수를 막는 피틴산도 들어있습니다. 미역국은 우리가 생일에 먹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셔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견과류도 가까이 하십시오. 입이 심심하실 때 과자 대신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먹어온 전통 음식들의 답이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미역, 견과류, 이 음식들이 신장을 지키고 혈관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새롭고 비싼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결심하신 것이 생기셨나요? 최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이 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달달한 캔커피가 에너지를 채워줬고 그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씩은 기본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상담을 받으셨고 커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내 유일한 낙인 커피도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으실 필요 없어요. 종류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음 날부터 동네 편의점에서 원두 커피를 내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달한 캔커피에 길들어진 입맛 탓에 싱겁고 맛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전 캔커피를 한 모금 드셨는데 너무 달아서 뱉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입맛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죠. 반년 뒤 검진에서 최어머님의 신장 수치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커피를 바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매일 쏟아지던 무기인산염의 폭격이 멈추고 신장의 짐이 가벼워지면 몸은 서서히 본연의 균형을 되찾으며 그 신호를 보냅니다. 커피 끊으라고 안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기쁨마저 빼앗기면 내 인생이 너무 슬플 것 같았다고요. 그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모든 낙을 포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만 쌓이다가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제한이 아니라 매일의 기본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캔커피 대신 편의점 원두 커피 한 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가끔 등산 가서 친구가 건네주는 캔커피 한 모금 드셔도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실 때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영어로는 EGFR이라는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신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EGFR이 60 이상이면 대체로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60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커피 섭취에 있어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에는 칼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조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두 커피라도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시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자, 오늘 함께 추적한 사건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용의자는 카페인이 아니라 가공 커피 속 무기인산염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며 FGF23 호르몬을 과잉 분비시켜 심장과 혈관까지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캔커피와 믹스커피 대신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로 바꿉니다. 둘째, 커피는 오전 중 가벼운 식사 후에 마십니다. 셋째, 미역, 아몬드, 콩 제품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해 인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넷째,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밥상에 가까이 둡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종류와 시간, 그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아침 커피를 손에 드실 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에 매일 캔커피나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바꿔보실 결심을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편의점 원두 커피를 마시겠다. 된장찌개를 끓이겠다. 그 사소한 결심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지키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모두 커피 향기를 오래오래 즐기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